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치거나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보지도 못했던 흉측한 외형에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수년간 공포만 다루면서 귀신에 맞섰다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맞선 사람들은 대부분 같이 욕을 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분은 앞서 말한 모든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친하지만 곰처럼 둔한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반드시 이놈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A는 곰처럼 둔하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친구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유하게 생긴 것과 달리 내면은 굉장히 단단한 친구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꼽자면 군대 들어가서 그놈의 부조리가 뭔지 휴가를 쓰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상병 때까지 단 한 번도 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쓰게 할지 몰라도 이때만 해도 친구들은 이놈이 죽었는지 알았으니까요. 방학 때 노가다를 해보겠다며 2달을 내리 지방에 내려가 일만 했는데 나중에 만났을 때 힘든 티는 단 하나도 내지 않고 일만 했더군요. 심지어 온몸에 상처가 있고 손톱과 발톱에 검은 피멍이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았죠. 굳이 서론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겪은 귀신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A의 별명은 미친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놈이었죠. 다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술을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먹고도 아무렇지 않게 오전 수업에 들어갔고 아무리 놀아도 꽈탑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미친놈이라는 단어 외에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기에 그때부터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자 동기들 중에 조금 일찍 군대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기를 맞춰서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이놈과 군대를 같은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 칼복학을 해야 돼서 몇 없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창 정신 차리고 학점 챙겨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결국 또 놀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이 놀았던 게 A였고 그날은 둘이 술을 마시던 저녁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만나는 놈이다 보니까 대단히 할 이야기도 없이 게임이나 보이지 않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만 장황하게 떠들던 때였습니다. 워낙 말수도 없는 놈이라 대부분 저 혼자 떠들었는데 갑자기 이놈이 자기 집에 귀신이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귀신 고백에 뭔 개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지루한 타이밍에 담비같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 귀신이 있다고 요 며칠 밤마다 본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때가 초가을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괜히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소주 한 병을 더 시켜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이유는 모른답니다. 대체 왜 이 귀신이 나오는지 말이죠. 다만 복학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알아본 집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이 뭔 해결을 하거나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면 이사를 할 생각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어디서 부적이라도 구해서 붙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군요. 그저 본인 집에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것 단지 그것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대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고 물으니까 보통 자고 있으면 나타나거나 꿈에도 자기 앞에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뒤에 물건이 떨어지거나 창문 밖에서 평소 듣지 못했던 기이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디 악몽이라도 꾼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이 다 깰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처음 귀신이 나타난 게 2주일 정도 전이었는데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는 씻고 곧장 침대에 누웠답니다. 분명 잠에 든 것 같은데 얼핏 물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다 잠그지 않으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질 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원룸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리더랍니다. 대충 내일 수도꼭지를 잠가야지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소리가 화장실이 아니라 방에 하나밖에 없는 창문에서 나더래요. 그 즉시 눈을 떠서 창문을 보니 웬 시커먼 여자가 창문 밖에 있고 반투명인 창문으로 봐도 그 여자 입이 움직이면서 규칙적으로 딱딱 소리가 나더랍니다. 마치 풍선껌을 씹으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입 모양을 바꿀 때마다 소리가 들렸고 어느 순간 잠이 들 때까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 밤마다 여자가 나타나는데 3일째 되는 날에는 본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주변을 눈으로만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순식간에 열리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미끄러지듯이 본인 옆으로 쓱 왔답니다. 여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에서 처음에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눈이 양옆으로 각자 돌고 입도 광대뼈까지 올라가는 등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얼굴로 변하더랍니다. 그 와중에 입은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A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A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놈이 맞고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내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말을 했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말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간은 별 대단한 일은 없었다는데 바로 어제 꿈속에서 또다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본인은 어디 바닷가 해변에서 혼자 걷고 있었고 어디에서인가 A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본인 눈앞에 발이 보이더랍니다. 피로 얼룩진 건지 아니면 땅에서 바로 기어나온 것처럼 발은 엉망이었고 본인 어깨에 두 발을 얹어놓고 그 위로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고개를 올려보니까 며칠 전에 봤던 얼굴 그대로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듣다 말고는 넌 그런 곳에서 살고 싶냐, 귀신은 안 무섭냐고 물었을 때 A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러다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귀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심경의 변화는 없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다른 친구들과 술을 같이 먹을 때였는데 저는 재밌는 이야기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A의 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쳤는데 A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난 주말에 잠깐 본가에 갔다가 늦지막이 올라와서 짐을 풀고 잠은 잤대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본인이 책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몸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돌리기라도 하듯 의자가 왼쪽으로 천천히 돌아갔고 책상 정면을 보고 있던 A는 자연스럽게 현관문 쪽을 보게 되었죠. 현관문 앞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는데 이 모양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을 하더랍니다. 네가 어떻게 죽는지 알려줄까? 네가 어떻게 죽는지 알려줄까? 계속 똑같은 말을 또박또박 하는데 A는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 그 여자 눈이 온통 흰자위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고 있던 입에서 사람 머리카락이 쏟아지듯 나오더랍니다. 어디 TV에서 보면 마술사들이 카드를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입 안에서 서로 엉겨붙은 머리카락들이 쉴 새 없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때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을 보던 A는 역시나 별 대단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친구들이 이런 장면을 눈앞에서 봤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반응이 없으니 귀신 이야기도 처음에만 대화 주제로 나왔지 나중에는 정말 간간히 나올 정도로 시들시들해졌죠. 이렇게 보면 A가 뭔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내내 꽈탑을 놓친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정말 좋은 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로 언젠가 A를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A의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먹다가 맥주를 사들고 A의 집에 가서 먹다가 잠에 들었는데 저희 둘은 귀신을 보지 못했지만 새벽에 A가 끙끙대는 모습은 봤습니다. 그렇다고 시달리는 것 같이 신음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3년을 채우고 나오니까 더 이상 귀신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A의 말투와 상상이 가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입에서 머리카락을 뿜고 있는 모습을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드네요. 친구분들 말처럼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 귀신이 열받아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귀신도 귀신 나름이겠지만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난감하긴 하겠네요. 그건 그렇고 대체 이 귀신이 나오는 이유는 전혀 짐작이 안 가서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원룸에서 나오는 귀신이 아닐까 싶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싶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